대한민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61만 7,181명 늘어난 1,321만 9,2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상반기 목표이던 1,300만 명 접종을 전날 초과 달성했죠. 최근 급격히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1차 접종자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25%를 넘었는데요. 전날보다 1.2%포인트 늘어나면서 국민 4명 중 1명은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는 20만 7,339명 늘어난 접종률 6.8%로 확인됩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 계획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부는 3분기 중 인구의 70%인 3,600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백신을 확보했지만 접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내 백신 접종 속도전에 가장 큰 문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접종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의료체계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당국은 백신을 맞는 사람을 확인하고 중복 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권 배포를 도입했죠. 앞서 일본은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일본이 확보한 주력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입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는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대만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백신 물량에 문제가 없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신 대상자를 분류해 실제 접종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에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동원해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도 백신 접종장을 가동하고 있고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죠. 이제는 백신을 맞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한 접종권의 배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부터 차질이 생겼는데요. 백신 접종센터를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예약이 되고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종 예약을 하려면 지자체 코드와 접종권 번호 등을 입력해 인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모두 접종권에 기재되어 있어 접종권을 직접 소지해야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권이 우편으로 발송되어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되었는데요. 접종권을 제때 발송하지 못한 지자체가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도쿄도 분교구는 60에서 64세 주민에게 18일 접종권을 발송할 계획인데요. 40에서 59세에게는 이달 말, 12에서 39세에게는 다음 달 8일에 접종권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쿄주호구는 60에서 64세 주민에게 접종권을 보내고 있으며 59세 이하에게는 언제 발송할지 미정인데요. 도쿄 시부야구는 64세 이하 주민의 접종권을 7월에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송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지만 이달 말이 되어서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접종권에 관한 당국의 설명은 부실하고 일관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접종센터에서는 접종권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코드와 접종권 번호를 아마 알려줄 것이라고 안내했는데요. 정작 지자체에서는 개별 안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이 각 시기별 접종 대상을 정하면 지자체는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을 분류합니다. 이후 접종을 진행하는 각 의료기관은 접수받은 접종자를 확인해 접종을 진행하는데요. 접종자는 전화나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접종 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접종을 받습니다. 또한 각 포털이 제공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녀 백신을 확인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했죠. 이를 통해 접종 대상 외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예약이 미달되어 추가 접종자를 받으려 해도 접종 희망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접수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예약이 힘든 상황인데요. 따라서 자녀 백신 낭비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본 업체가 공급한 백신 냉동고의 온도가 상승하는 분량으로 수천 명 분량의 백신이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은 비율은 14일 기준 일본은 14.5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불응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일본 가토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에 불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어 가토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소송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죠. 당시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1심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아 패소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후 1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죠. 한편 스페인에서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지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G7 정상회담 이후 스페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찾아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도를 꼼꼼히 살펴본 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이라고 말하였죠.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 등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외교 공식 석상에서 직접 독도는 한국 땅임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아넬 곤잘레스 스페인 상원 도서관장은 도서관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이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였죠. 조선왕국전도는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바티스트 브르기뇽 당빌이 1737년에 제작한 지도로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지도의 지명은 대부분 중국어식 발음 표기에 따라 표시되어 있는데요. 독도는 찬찬타오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당시 독도를 의미하는 우산도를 천산도로 혼동하였기 때문이죠. 이 지도는 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백히 확인시켜주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